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그죠? 세트리온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후 방송과 세트리온 방송을, 그죠? 근데 보니까, 시장이 되게 크게 하락을 했네, 그죠?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관련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미국도 이제 주말에 또 하락을 했잖아, 그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셀틱은 수급 부분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블록들도 있었고, 또 FTSE 리밸런싱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연관을 해서 좀 주가들도 변화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우리 셀틱도 옆으로 좀 누워서 잠을 열심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TV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제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1.91%, 51.92% 포인트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뭐 20일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나스닥이 20일동 평균선을 이탈했어요. 제가 이제 20일을 중요시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가, 지수가 20일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20일 밑에 있으면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또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2동 평균선을 복귀하고 올랐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추세를 이제 바꿀 수 있다. 하락에서는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20일을 깬다는 것은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20일 위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그죠? 또 반대로 20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다는 것은 전 고점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코스피가 20일 위에 있다는 것은 전 고점 돌파가, 그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에서는 결국은 FTSE 리밸런싱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MSCI 리밸런싱과 또 FTSE 리밸런싱 두 가지 이제 뭡니까, 그죠? 포트 구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은 FTSE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그래도 좀 컸고, 또 주가도 크게 좀 변동성을, 만약에 이게 이제 반대로 상승 쪽으로 움직였으면 또 큰 폭의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수가 또 금요일날 막 51포인트, 52포인트나 급락을 해서 걱정한 분들이 계실까지 해서, 근데 장 막판까지 민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을 보면,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어쨌든 금요일날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좀 크기는 했죠. 그죠? 그래도 금요일날 거래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2등 평균선을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국도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과 연동되는 두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봉이죠. 양봉. 엔비디아는 21등 평균선을 어쨌든 지금 뭐 한참 위에 있는 모습이니까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하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이 많이, 제가 아는 우리 이제 일부 VIP 분들이든 뭐 VIP 분들이든 자제분들도 일부 엔비디아 주식들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또 물론 테슬라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 그죠? 과거부터, 지난해부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이제 길을 달리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장은 뭐 전기차가 지금 성장성이 꺾이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 엔비디아는 저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테슬라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결국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쨌든 뭐 실적이 좋은 상황, 그죠? 앞으로 안 좋은 상황.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하듯이 주가의 가장 기본은 근데 셀트는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어쨌든 뭡니까 그죠? 발목을 잡혀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강아지 이론이잖아, 그죠? 강아지는 결국은 뭐예요? 주인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실적이죠. 셀트가 이제 올해부터 어쨌든 짐 펜트라를 투입을 또 시켜주면서, 그죠? 또 합병을 함으로써 지금 뭐 3조 5천억의 매출을, 그죠?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는 반대로 뭐예요? 좀, 엔비디아와 반대죠. 그럼 테슬라가 지금 뭐 전기차가 성장성이 없는 거는, 물론 뭐 좀 약간 이제 정체의 국면은 있지만, 근데 실적은 어때요? 테슬라는.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금 뭡니까? 올해 들면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올해 들면서 부각되는 게 엔비디아 반도체 AI고 반대로 그동안에 부각되었던 전기차는 이제 뭐예요? 그죠? 주가도 실적도 하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큰 축에서. 어떻게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 정상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물론 기본이 수급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인 조금 나스닥 지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마저 조정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좀 조정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뭐 그죠? 우리 시장은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 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그죠? 돌파를 했어요. 어제 좀 이제 장대 하나 넘어서 그런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셀트를 잠깐 볼게요. 셀트는 뭐 시장이 급락을 하든 시장이 오르든 나는 내가 끼 가겠다는 건 사실은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TV에서 셀트를 AS 하면서 그랬어요. 자, 죄송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라. 그죠? 겨울잠에서. 지금 계속 자고 있잖아. 누워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누워있는 주식도 별로, 그죠?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누워있죠. 그죠? 이제 봄이 왔으니까. 그죠? 여기저기서 우리들도 깨고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셀트도 이제 좀 일어납시다. 그죠?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그래서 한번 제가 봐보니까, 삼성전자 이게 조금 뭐 되는가 싶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일에서 계속 왔다 갔다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누워있는 등락이 좀 더, 삼성전자가 등락이 이렇게 심해요.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2,000원이 하나 했는데, 이제 바닥까지 온 거잖아. 72,000원이면. 근데,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2.69%, 주가가 2.69%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그 당시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1월 17일 날, 그죠? 이때 2.2%거든요. 근데 이때보다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하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왜? FTSA 리밸런싱 때, 그죠? 그때 화면에서 뭐 꺾이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계 창구 쪽이 뭐 매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자, 그런 측면, 죄송합니다. 크게, 700만 정도 700만 매도했죠. 그죠? 잠시만요. 이게,
자,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데이터가 지금 700만 주를 팔았죠. 그래서 696만 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696만 주를 매도를 아무튼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에서 큰 폭인데, 그래서 박스가 또 하단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또 약간 이제 바닥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쉘터는 아무튼 우리 쉘터는 그죠, 지금 이제 이틀 선수 양봉을 냈고, 근데 이게 주봉상도 한번 저도 보니까요, 야, 주봉상도 이렇게 만들기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주봉상 올해 지금 딱 주초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주초에 급락을 했던 게 결국은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지연이잖아요. 연기, 그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도 아무튼 20주 이평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잘 관리는 되고 있다. 이게 뭐 관리라고 해야 될지, 못 가게 올라가는 걸 막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죠?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금요일날 외국계 쪽에서 뭐예요? 일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계 쪽에 외국인 일조인데, 이게 이제 걱정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올해 들면서 뭐예요, 그죠? 자,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올해 어쨌든 지금 12조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12조. 그죠? 외국인이 12조 사는데 뭐 걱정. 그러니까 외국인이 12조 매수인데 기관들이 5조 1천억이에요. 개인들이 6조 9천억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비록 1조 매도를 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와서 보면, 자, 셀트가 지난주에는 뭡니까? 어쨌든 블록딜이 있었고, 테마스에게. 두 번째로 이제 금요일날 FTSA 리밸런싱 관련해서 막판에, 그죠? 오히려 주가가 코스피가 52포인트 급락하는데 셀트리온은 오히려 1,400원 상승을 했어, 그죠? 이런 덕을 본 건 또 처음인 것 같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8만원 전후는 얘들이 깨려고 마음을 먹어도 깰 수가 없나 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믿지 봐요, 뭐, 그죠? 이제 여기서 빠질 건 없으니까. 그럼 빠질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봄이잖아. 어제 날씨 좋죠? 그죠? 자, 외국인들이 8천주 매수입니다. 금요일날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았는데 셀트는 오히려 8천주 매수예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았죠. 또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이 팔았죠. 금요일날. 근데 보면은 금요일날 보험도 매수, 투신도 매수, 사모도 매수, 연기금도 매수, 기타 차사주도 매수, 다 매수야. 근데 기계적인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나와서 금융투자 쪽만. 자, 그럼 이거는 오히려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이죠. 왜? 어차피 프로그램은 또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외국계도 안 팔았다는 거. 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지난주를 보게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가 매도예요. 기관들은 22,000주 매도죠. 개인들도 어쨌든 26만 주 매도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계속 파는 것이고. 근데 이제 기타 법인 쪽, 기타 쪽이 보면은 128만 주가 매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셀트리온 블록딜을 했는데 테마스에게 물량을 IMM이 임석정 펀드가 이제 가져간 거잖아. 이걸 놓고 이제 사람이 말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 근데 뭐 임석정 펀드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어쨌든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쉘터에 대한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이 주가의 매력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2천원을 주고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외국계 돈이든 국내 돈이든 제 돈이든 여러분 돈이든 남의 돈이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셀트에 대한 미래가 보장이라 미래가 밝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테마색은 앞으로 그 지분 물량은 다 나와요. 뭐 새롭게 가치 투자에 들어오는 자금이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올해 나왔잖아요. 내년에 또 나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한 2천억 전후로 해서 팔아낼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뭐 계속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이제 작년에는 시장에서 내보내버렸으니까 오히려 뭡니까?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블록딜 할 때도 고배놈들이 가져가서, 받아와서 가져가서 누르고 때리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걸 이제 누가? 공매도들이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일부 공매도 앤드 시장에서 유통으로 나갔지만 개인들도 사고 기관도 좀 사고 프로그램도 사고. 근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어쨌든 이거를 임석정 펀드가 가져간 거잖아요. 이게 호재라는 뜻이야. 긍정적이라는 뜻이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18만 주. 그러면 외국인 시장 한 18만 주 정도는 매수죠. 순매수죠. 외국인 순매수야. 기관 관망이야. 프로그램 부분이니까. 연기금 매수야. 수급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거기다 자주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100만 주니까 3월 달에 외국인들 순매수 돌아섰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4일 날 이전에는 외국인들 순매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도 외국인들은 뭐예요? 순매수죠. 어제도 순매수죠. 그러면 이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뭐야? 순매수야. 블록들 빼버리면. 그럼 순매수 기조 3월 달부터 시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개인들이 22만 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 22만 주, 기관들 17만 주인데 누구야? 기계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16만 주니까 금융 투자죠. 연기금 매수, 사모펀드 투신 일부 좀 매도, 보험 매수. 그럼 3월 달에 좀 수급은 좋다 나쁘다? 크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죠? 외국인들도 순매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작년에 1월 2일부터 올해도 올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125만 주를 매도해요. 개인들이 33만 주 매도죠. 기관들은 오히려 15만 8천 주 매수죠. 거기에 연기금이 69만 5천 주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의 125만 주 매도 중에는 118만 주 정도 테마색의 물량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외국인들이 한 얼마? 한 7, 8만 주 정도. 7, 8만 주 정도 올해 매도예요. 매도 줄었죠? 그렇잖아요. 3월. 가면서,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누가 판다는 거야? 개인들만. 근데 이 올해 개인들의 개인은 뭐죠? 차명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순수한 개인들이 팔아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금융투자가 54만 주거든요. 아까 봤잖아. 기관들 파는 거, 그죠? 근데 기관들은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5년째 팔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이거는 뭐죠? 작년 셀트리온의 주총에서 합병 통과 이후에 외국인들이 110만 주 판 거예요. 현재까지. 그럼 여기 테마시크 100만 주 빼면, 그죠? 빼면 뭐예요? 또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UBS가 팔고 뭐예요? 헬스케어 샀죠. 그것도 한 100만 정도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 순수하게 순매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테마생 물량도 뭐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어쩌고저쩌고, 외국인들은 셀트 주식을 사고 있다. 그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누가 산다? 기관들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간다. 자, 이건 이제 창고 쪽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신한 창고 쪽이 15만 2천 주 검은머리죠. 검은머리가 누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모간 이쪽에 메리린치 시티 조금씩 나왔어요. 리밸런싱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누가 대부분 JP모건이 가져갔어요. 검은머리 놈들이. 그 신기하죠. JP모건이 장 막판에 확 샀으니까. 그러니까 리밸런싱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뭐야? 외국인 전반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누가 한 놈이 들어가서 검은머리 창고에 JP모건이. 그럼 이놈들이 들어가서 이거 뭐 하려고? 앞으로 셀트 올라가면 누르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로 우리는 셀트는 덕을 본 거야. 시장은 피해를 봤지만 리밸런싱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는 UBS가 110, 요거는 이제 뭐죠? 테마색 물량이야. 그럼 순수하게 UBS도 오히려 순매수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렇잖아. UBS가 113만 주니까 신한 검은머리 놈들 팔았고요. JP모건 이거 리밸런싱 관련 그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NH가 지난주에 125만 주 샀죠. 그러니까 자사주도 우리가 NH를 참고를 이용했지만 이번에 이제 임석장 펀드의 블록들도 NH를 활용을 했네. 그죠? 반대로 UBS 놈들 참고는 뭐예요? 테마색 물량도 여기서 활용을 했지만은 또 지난해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죠? 셀트를 UBS에서 팔고 또 UBS에서 샀는데 어디 헬스케에서 샀잖아. 그죠? 그래서 UBS 창고가 공매도들이 활용하는 창고고, 그죠? 또 반대로 NH가 저는 이런 열심히 약간 했어요. 지난해 왜 우리가 주가 12월 달에 막 못 가게 막 막았던 놈들이, 그죠? UBS가 셀트를 팔고 헬스케 샀잖아. 테마색 놈들이 그렇게 해준 건지 그런 느낌, 그런 열심도 약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4일, 3월 15일 이런 뭐 통과 같은 거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올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이것도 한 거고요. 자, 아유, 이거 왜 나왔지? 잠시만요. 자, 이거 1월. 자, 올해 이제 보면은, 올해 어쨌든 UBS가 120만 주니까, 올해 UBS가 120만 주 매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UBS의 블록디 물량을 뺀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지난해 합병 이후에 창고가 제일 매도가 많은 창고가 어디예요? UBS죠. UBS. 216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UBS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셀트리온을 한 110만 정도 팔았죠. 그걸 파는 걸로 고스란히 뭘 샀어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동이 없다는 게 이걸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는 거지. 응? 오늘 이제 테마색 이번 주 지난주에 테마색이 매도했던 창고가 UBS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때 100만 주, 요번에 100만 주, UBS는 순수하게는 매도가 200만 주 찍히지만은 이거는 제로성이다. 왜? 테마색하고 그 당시에 자전 돌리는 물량이니까. NH, 그죠? NH가 450원. 그럼 왜 이제 메리니치, JP 뭐 다 가져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년에는 DB가 매도가 제일 많았죠. DB는 순수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이 자전 돌리고 하지만은 DB 정권이 매도를 67만 주 했다는 거잖아. 순수한 개인들이. 그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자사주가 다 일단 거뒀고요. 그러니까 차명도 이제 지난해 많이 털려 나왔으니까. 그 외국계 메리니치 쇼커버 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요일날 보니까요. 이 업틱률 예외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가장 큰 매도가 나왔죠. 29,961주가. 이것도 이제 제가 뭐 금요일날 시장을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이놈들이 금요일날도 좀 올라가려는 걸 막고 또 좀 겁박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는 145만 주. 그러니까 140만 주 전후에서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분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대차 잔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또 공매도 누적 잔고도 여기에서 뭐 6월달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대차 잔고도 580만 주, 뭐 60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셀트의 주가의 움직임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제 수급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아니라 신용잔고가 219만 7천 주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뭐 데이터가 뭐 이때 10년 전 데이터가 있나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가 들어섰다. 신용이 막 늘었다. 그죠? 그럴 때에 지금까지의 셀트리온의 최대 신용 잔고의 수량이 제일 많았을 때가 23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만 주가 약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응? 셀트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일단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신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걸 놓고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못 치니까 이놈들이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면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신용으로 사서 누르려고 하는 거의 한 8, 90만 주 되니까 이게 지금 110만 주 전후였잖아. 그죠? 근데 지금 119만 주니까 한 110만 주, 한 100만 주가 는 거예요. 거의 이상.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15일날 기준도 219만 주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주 밑으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11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190만 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주가는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주가 가는구나. 그죠? 왜? 어차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 리는 없어요. 왜? 거기에 한계점이 온 거니까. 더 이상 줄 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수급 부분에 하나 체크한다면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지난주에 수급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블록딜은 호재다. 왜? 어차피 나올 물량 이놈들이 시장에서 안 풀고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사주도 유통 물량을 흡수한 거잖아요. 근데 테마스에게 블록딜 물량은 어차피 이제 공시 안 하지만 시장에서 나오거든. 작년 나왔으니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걸 누가 그냥 다 흡수했어요? 어쨌든 임석정 펀드에서 흡수한 거잖아요. 호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죠? 올해 아무튼 좀 우리가 셀트를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월요일날 또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